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도대체 상속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 즉 상속인들이 부모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 재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 활동에 정리되는 것,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상속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 구조 안에 모든 절세 기법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상속세라는 거, 우리 세금 정할 때 상속세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어떻게 세금을 산출할 거냐, 세액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납부할 거냐를 정해놨습니다. 이 어떻게 안에서 내가 어떤 절세 방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아주 절세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 조목조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상속재산, 간조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자산, 공과금 장래비 채무. 자, 본래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뭘 엄청나게 더해서, 그리고 무슨 비용 같은 걸 빼고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내막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본래 상속 재산이다 하면 원래 그분이 돌아가실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뭐 부동산도 좋고 예금도 좋고 모든 자산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현재 재산은 아지만 간조 상속 재산인 게 있어요. 즉 이분이 회사 다녔는데 퇴직금을 5억을 받아야 될 거다. 아직 받지는 않았다. 그것도 받을 권리로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치는 겁니다. 또 보험금 아직 청구되지 않았지만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도 재산에 포함되고요. 신탁 맡겨놓은 자산,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추정 상속 재산,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인데요. 어떤 악법이냐, 여기 보시죠. 1년 이내에 2억이 없어졌다. 2년 이내에 아버지 재산 5억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가져간 걸로 추정하겠다. 보겠다. 아버지가 어디 가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된 돈인데 증빙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 큰아들이 가져갔겠니?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내가 안 가져갔어요라고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져간 걸로 보겠다. 그죠? 이게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돈을 많이 쓰셨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왜? 아들은 하나인데 아들은 어디가 있냐?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가 국내에서 썼는지 말하나요? 알 수 있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돈 이렇게 썼다.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계속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그 돈 어디 쓰셨어요? 돈 쓸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이 없어졌다. 2년 이내에 5억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하면 미국에 있는 큰아들, 네가 가져갔겠지. 어떻게?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해서 재산으로 과세되는 겁니다. 있는 재산만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사전에 증여한 재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뭉쳐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사전에 줬다. 다시 가져와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죠. 묘지, 묘토, 임야 중에 금양, 임야 이런 것들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또 이 재산 중에 공익법인에 나라에다 줬다.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공익법인에다 줬다. 이런 것도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분이 빚을 많이 졌어요.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도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또 장례비 들어가는 거, 공과금, 아버지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다. 그 세금도 빼줘야 됩니다. 부채죠. 그래서 총 받아야 될 재산에서 줘야 될 금액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오류하는 부분이 있는 재산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없어진 재산이나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 중에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치면 의외로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상속세 과세 계약으로 합니다. 자, 이 과세 계약에서 뭔가를 또 빼고 더하고 했겠죠. 자, 이 과세 계약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왜? 돌아가신 분이 평생에 걸쳐 모아온 재산인데 이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받게 됐을 때 다 세금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상속공제라는 거죠. 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가 2억,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기초공제가 2억 있고 일괄공제가 5억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기초공제는 기타 인적, 가족들 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공제가 5억에 미달한다. 그러면 다 따지지 말고 그거 됐고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일괄해서. 두 번째, 배우자 공제. 그리고 금융자산 공제. 재해로 손실을 봤다. 최근 이씨가 지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런 공제들을 다 빼주는 거예요. 사회 취지에 맞게 빼주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그냥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 일괄 공제 5억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10억은 빼주는 겁니다. 네. 전체 아까 합산되는 재산, 채무 빼고 이 재산에서 배우자하고 가족이 있다라고 치면 얼마를 빼준다고요? 10억을 그냥 툭 빼준다고요. 그래서 이 상속세 과세 가액이 10억이 안 됐다.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이것저것 해서 10억이 안 됐다. 세금 자체가 없는 거죠. 15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인 10억을 빼줍니다. 남는 금액이 가지고 5억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배우자 있고 자식인데 재산이 10억 이하이다. 그러면 상속세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냈다라는 것은 재산이 최소 10억은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남는 재산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은 최대 50%다. 그리고 최소 1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자, 상속세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상속세 안에 합산되는 거, 빠지고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재산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이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 써보면 그 안에 다 절세 방법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서 다 노하우가 나오고 고객들에 대해 절세 방법, 내 재산
우리 가족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